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으로 갑니다. 배당 요구 종기. 언제까지 배당 요구 하라라고 정해진 것이 배당 요구 종기 제도입니다. 경매를 개시하고 나서 첫 번째 매각기, 첫 매각기로 갑니다. 매각을 실시하는 날 첫 매각길이 잡히는데, 자,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라, 이때까지 채권액을 신고하라 라고 정해지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당 요구 종기다라고 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길 1개월 전의 날로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집니다. 자, 1개월 이전의 날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당 요구 종기는 보통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이후에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여는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첫 매각길이 잡히는 시점이 그 지역의 경제적 사정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첫 번째 매각길까지. 자, 그런데 그것도요, 만약 어느 지역에 경매 물건이 많다라고 한다면 사건이 밀려서 7개월, 8개월 막 밀릴 수는 있겠죠. 반대로 이 지역에 물건들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경매 물건이 없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죠? 참고로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는 법원의 법정이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아예 법원이 문 닫아 걸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경매를 신청해 법정이 열리지 않으니까 경매 물건이 계속 쌓여가지고 경매 신청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매각길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길이 안 잡히는 경우가 아주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첫 매각길이 언제 잡히는가라는 건 그때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막 7, 8개월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보세요. 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자, 마지막 시간이 여기 배당 요구 종기란 말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인데 요거는, 자, 요 배당 요구 종기의 경우에 당연 배당 채권자들은 이때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는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들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사람들을 말하죠. 당연 배당 채권자는 뭡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사람들. 을, 병, 정, 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배당 채권자입니다. 당연배당 채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어. 배당 요구를 안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실제로 배당받아갈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에서 알 필요가 있으므로 당연 배당받을 채권자들은 이때까지 배당 요구 종이까지 채권액을 신고하라. 네가 실제로 받아가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라 라고 최고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최고에 대하여 채권액을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할 수는 없어. 배당에서 제할 수는 없으나 어떤 불이익을 가한다고요? 배당에서 제할 수 없으나 배당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자, 채권액을 신고하게 되면 지금까지 채권액이 얼마입니다. 나중에 배당받을 때 추가로 얼마의 지연이자 등이 더 생겼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면 배당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근저당권자에게 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하게 되면 안 하는 금융기관은 있을 수가 없겠죠. 100% 다 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다시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 채권액의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연배당 채권자다. 자, 채권액 기재가 등기부에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된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제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을병, 정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자, C와 D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첫 경매 개시 결정 자 전인가 후인가 묻지 않고 아예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법원에 대해 배당률 중까지 배당률을 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채권자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채권자들, 임차인이죠? 임차인들. 자, 임차인들은 우선 매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이까지 반드시, 임차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배당 요구 종이까지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권리자로서 나 임차인입니다 라고 권리 신고하고, 죄송합니다, 채권 신고하고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등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선매제권이 생기죠? 자, 우선매제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왜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할 때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한다 해야 되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주택에 A, B, C, D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에 전입신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전입신고한 사람 모두 다 임차인입니까?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라도 임차인이 아닐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편의상 전입신고만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 또는 여기서 실제로 과거에는 여기 살고 있었는데 딴 데로 이사 갔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겨가지고 여기 전입신고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임차인이냐 아니냐, 전입신고는 돼 있는데 네가 임차인이냐 아니냐, 네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라고 권리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라. 그래야 배당해 주겠다.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되게 강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져요. 내가 지금 다른 집에 새 살고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제외한다고? 내가 다른 집에 새 살고 있는데 우리 애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가 보내면서 서울에 있는 집에 새를 얻어가 줬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자식이 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내가 배당 요구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배당이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배당이 제외된다고? 예, 배당이 제외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 교재, 자, 455페이지 보세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 이 집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 대상이 되게 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보내는데 뭐라고 통지서를 보냈는가? 자, 이거 보세요. 당신은 이 집의 임차인입니까? 진정한 임차인입니까? 이 집이, 당신이 새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매각 대상으로 되어서 경매 개시 결정하였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입니다. 당신이 보증금을 우선 매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내문을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낸단 말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455페이지와 456페이지 있죠? 내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통지가 날라온단 말입니다. 통지가 날라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세요. 임차인의 배당 요구 해가지고 457페이지 있죠? 요 서류의 양식에다가 칸을 채워가지고 법원에다 내면 됩니다.
칸을 세워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사건 2022 타경 13579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누구고 소유자가 누구고 그 밑에 보세요.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합니다. 임차 부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이 주택 전부 다 아니면 2층 우측 방 2칸 이렇게 하다든지 구체적인 임차 부분. 그 다음 보세요. 보증금은 얼마다. 그러니까 점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전입신고는 했다 안 했다 확정일자 했다 안 했다 언제 했다 언제 날짜가 언제다 그 다음에 계약일이 언제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모두 해가지고 법원에 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첨부 서류가 있죠. 네. 첨부 서류가 있죠. 네. 첨부 서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통.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낸단 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서를 몇 통 작성합니까? 계약서를 몇 통 작성합니까? 3통 작성하죠. 왜 3통입니까? 임대인 보관용, 임차인 보관용, 중개사 보관용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3개의 임대차 계약서 중에서 어디다가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러 가가지고 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는 거지. 임차인 보관용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히잖아. 확정일자가 찍힌 그 임대차 계약서를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에 찍힌 계약서, 임차인 보관용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도장 찍는 거지. 원본을 내면 안 돼. 원본은 임차인이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명도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원본은 반드시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원본은 언제 쓰는가? 실제로 보증금 받으러 배당법원에 갈 때 그 계약서 가져가야 돼. 그 계약서 없으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나중에 그거 설명합니다. 여기서 법원에 낼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낸단 말입니다. 사본을 내게 되면 그 안에 임대차 계약서에 보게 되면 거기서 계약 내용으로 전입신고 언제 했다, 계약 체결 언제 했다, 확정일자는 있으면 확정일자가 있다 없다 언제 했다 이 기록이 다 나오지. 뭘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 4번에 다 나오잖아. 그거 보고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법원에서, 경매법원에서. 그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죠? 자,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뒤에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마치 전세권자처럼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요건은 어떤 요건 갖춰야 됩니까? 기본이 뭐예요? 전입신고 해야 되지.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 이사 들어가야 되잖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잖아. 그리고 더 나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우선문제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전입신고지.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오잖아.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계약서 사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법원에다가 요 배당요금이 권리시금의 배당요금 신청서하고 같이 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요 내용대로 해가지고서는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 빌라왕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분주하죠. 그죠?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봤더니 또 특별한 대책을 막 내놓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법을,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용을 안 하면서 무슨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을 막 만드냐 이 말이야. 제대로 임대차 보호법상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이걸 활용을 못하면서도 무슨 임대차 3법이냐 말이야 또. 임차권 분석만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괜히 열받아가 목소리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좀 깔아앉히고 이런 얘기 합시다. 임차권 분석 이런 쪽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됩니다. 갑수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라고 한다면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까지 갖춘 이런 임차인은 채권자지만 물권자인 전세권자처럼 어떤 면에서는 전세권자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 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매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말소 기준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후순위니까 소멸한단 말입니다. 대항력이 낙찰자인데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방 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그런데 배당 있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당권자 물권자지.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얘가 먼저 배당한다고. 그래서 을, 비, 병 이 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한다면 우선배제권까지 생긴단 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을 다 겸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선배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자, 미리 들어와서 여기서 해 살고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차이점 뭡니까? 현실적으로 B는 뭡니까? 새 들어가는 주택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간 거지. A는 뭡니까?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집에 새 들어간 거지. 따라서 얘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방 빼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얘는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할 때는 아무런 담보가 없었잖아.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요,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 집 내가 지금 여기서 자, 보증금 1억 원인데 전세기간, 임대기간이 이만큼이다. 아직 이만큼 남았다. 라고 한다면 나 못 나가. 선순위나 임차냐. 이때까지 이 기간 만료될 때까지 내가 살다가 나갈 거야. 라고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에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대항력이라는 말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계약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하고 이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A가 낙찰자에게도 대항하여 나 못 나가. 나 선순위 임차인이야. 나 기간 만료될 때까지 있다가 나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아까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가 대항력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배제권을 선택하는 게 즉,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니 어쩌니 막 시끄럽고 못 살겠다. 나 선순위로 먼저 보증금 먼저 배당받고 나서 나 방 빼겠다. 이사 가겠다. 라고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얘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선택적 배당 요구권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벌써 얘가 선순위 임차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여기서 계속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어. 안 쫓겨나가도 돼.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배당 요구 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집에 계속 살겠다는 겁니까? 안 살겠다. 방 빼겠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가 스스로 배당 요구하는 것은 대항력을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방 빼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권이라도 낙찰자에 인수되지 않고 소멸된단 말입니다. 그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집에 살겠다는 거지. 그런 임차권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5억짜리라고 합시다. 5억짜리인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싸게 낙찰받는다 해가지고 3억 5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얘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3억 5천에서 얘가 1억 5천 1억 받아가는 거지 먼저. 나는 인수되는 거 하나도 없지. 글자 그대로 5억짜리 3억 5천에 사는 거지.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 집에 살겠다는 거지. 내가 낙찰받아 얘 못 내보내지. 내보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살 때까지 기간을 다 보장해주고 이때 돼가지고 야 기간 만료됐으니까 너 나가라. 그럼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증금 줘야 나가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습니까? 3억 5천 낙찰받고 추가로 보증금 1억을 반환해야 되지. 5억짜리를 요새처럼
있는 상태에서 5억짜리를 4억 5천을 산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싸게 산 게 아니지? 오늘날 기준으로 한다고 간다면.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얘가 배당력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든 뭐라고 하는가? 아까 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보낸단 말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나왔다. 매각 대상이다. 네가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고 싶으냐?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고 싶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하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전세 대란이 발생했죠. 전세금이 계속 폭등하는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 전세금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지금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데 요거 2억 받아가지고 동일한 규모로 살려고 하게 되면 딴 집에 새 들어가려고 다시 얻으려고 하게 되면 3억이 들어야 돼. 전세금이 올라가가지고. 그렇다면 얘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간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 자, 전세 보증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2억을 받아가지고 방 빼야 되는 거지. 이사는 가야 되잖아.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가는데 비용 들어갈 거 아니냐고. 중개비용도 들어가가지고 또 이런 다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 또 학년 연령대에 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를 전학시켜야 되는 문제도 생기잖아. 따라서 그런 부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얘는 배당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 대개 선순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더더군다나 얘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얘는 절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상가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했어. 그럼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먼저 배당받겠지. 근데 상가 건물에서는 보증금보다 더 큰 게 있죠. 권리금이 있잖아. 권리금을 우선 배제받는 건 아니잖아. 따라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요구 한다? 보증금 받아서 나가겠다 이 말이야. 권리금 포기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가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은 절대로 배당요구를 절대로 아니 일반적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안 돼. 배당요구 하게 되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권리금을 보장 못 받아. 자, 이론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선순위 임차인.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요, 얘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하면 안 돼. 지금은 현재 전세 보증금 2억인데 지금 현재 얘가 동일한 규모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거 보증금 받아가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살려고 하게 되면 3억 줘도 방 구하기 힘들어. 그렇다면 배당요구 하면 안 되잖아. 더군다나 이게 상가 임차냐? 그럼 더더욱 배당요구를 하면 안 되잖아. 배당요구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해. 배당요구를 하는데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배당요구 종기 여기까지 하라고 그랬지? 배당요구 종기 전에는 여기서 배당요구 했다가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배당요구 하면 안 된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배당요구 했다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지. 요 기간 동안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기간은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 했다 그러면 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 그러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단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배당요구 한 것을 여기 와가지고 처리는 못해. 왜요? 배당요구 종기가 되게 되면 매각 조건이 확정되잖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얘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낙찰적 인수되는 것이 없는 거지. 배당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증금이 그게 인수되는 거지. 이때까지 매각 조건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배당요구를 했다가 배당요구를 처리하거나 언제든지 가능해. 그럼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고 난다면 배당요구 했다가 처리 못해.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어. 공부한 여러분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배당요구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처리 못해. 배당요구 한 걸 처리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 돼. 배당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하는 임차인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 좀 낮추고.
456페이지. 임차인에게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456페이지. 다섯째 줄. 찾으셨어요? 만일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격리 없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전하고 그렇게 보세요. 또한 배당 요구 종기가 연기된 경우는 연기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계속 구비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 앞으로 보세요. 앞에 455페이지. 세 번째 줄. 이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인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일반 기타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야만. 반대 해석하면 안 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못 받는다 이 말이지. 이 통지서를 받는 거야.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이 통지서를 받는 거야.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되는가 하고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당 요구 하는 거야. 나중에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사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사 가는 사람은 바뀌는 거야. 이 집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 상가 임차인들 불구하고 보증 받아가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임대차 3법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임대차 3법이냐고. 무슨 세입자, 무슨 빌라왕으로부터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하냐고.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하라고, 이거. 이거 법 개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법을 개정해 해결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문구만 바꾸면 되지. 세입자한테 통지서 보낼 때에 당신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한다면 배당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나가겠다고 한다면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배당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양식의 문구만 바꾸면 되잖아. 이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이 수두룩하다고.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법이냐 이 말이야.